나는 그날 언니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들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이번 휴가 때 애들 맡겨. 너 혼자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잖아.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노예로 만드는 사슬이었다. 언니, 김지은. 우리 가족의 완벽한 장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커리어 우먼, 남편과 두 아이를 둔 모범적인 주부.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지은 씨처럼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나, 김소연이 있었다. 언니의 그림자, 그녀의 대리인, 그녀의 희생양. 나는 28살.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살고 있다. 매달 언니네 집으로 가서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고, 심지어 언니의 비밀 연애 상담까지. 왜? 왜냐하면 10년 전, 그날 밤의 비밀이 나를 묶어두고 있었으니까. 언니가 범한 실수, 내가 대신 짊어진 죄, 교통사고. 술 취한 언니가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도망쳤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경찰 앞에서 내가 운전했어요, 라고 말한 건 나였다. 언니는 자유로웠다. 나는 전과자. 그날부터 내 삶은 끝났다. 소연아,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줄래? 오빠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언니의 전화 목소리는 항상 달콤했다. 나는 네, 언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언니가 출발한 직후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였다. 큰아이 민준이가 점마 언제 와? 하며 울자 나는 주방에서 쪽지를 꺼냈다. 아니, 쓰기 시작했다. 언니, 이 쪽지 읽고 와. 왜 내 인생이 끝날 거야? 손이 떨렸다. 10년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쪽지에는 모든 게 적혔다. 사고의 진실, 언니가 나를 협박한 증거들, 녹음 파일, 이메일, 심지어 언니의 불륜 상대와의 대화 기록. 나는 프리랜서라 컴퓨터에 모든 걸 저장해 두었다. 너 없으면 가족이 무너질 줄 알아? 내 전과 때문에 언니의 말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풀어줄 거였다. 아니, 파괴할 거였다. 민준이가 다가와 이모, 뭐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모가 연니한테 편지 쓰는 거야? 좋은 소식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이 쪽지가 도착하면 언니의 완벽한 삶은 산산조각 날 터였다. 가족이 나를 미워할까? 상관없었다. 배신의 맛은 쓰지만 복수의 맛은 달았다. 그날 밤 나는 쪽지를 봉투에 넣어 언니의 사무실로 택배 보냈다. 추적 번호를 확인하며 나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내 인생도 그렇게 빛날 수 있을까?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언니의 전화가 왔다. 소연아, 무슨 짓이야? 이 쪽지 뭐야?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언니, 휴가 즐겨. 애들 잘 돌봤어. 전화를 끊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언니의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다. 오후에 집으로 쳐들어왔다. 제주도 휴가를 포기한 모양이었다. 문을 열자 언니의 얼굴이 창백했다. 소연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사고. 내가 운전했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언니 기억 안 나? 내가 소연아, 대신 해줄래? 언니 인생 망치면 안 되라고 했잖아. 언니는 무릎을 꿇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제발, 그건 실수였어.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빠 엄마가 날 장녀로 키웠어. 실패하면 안 돼. 나는 웃었다. 그래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지? 내 대학생 시절, 취업 기회, 남자친구까지 다 날아갔어. 언니는 승진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왜 울어? 민준이가 물었다. 언니는 애들을 안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참지 못했다. 민준아, 이모가 말할게. 내 엄마가 나쁜 짓 했어. 사람을 치고 도망쳤대. 언니가 소리쳤다. 입 다물어. 너 미쳤어.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언니 남편, 태호 오빠가 들어왔다. 그는 쪽지를 본 모양이었다. 지은아, 이게 사실이야.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언니는 울며 오빠, 믿어줘. 소연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 소연아, 내가 대신하면 언니가 평생 빚 갚을게. 언니의 목소리였다. 태호 오빠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지은아, 너 우리 결혼할 때도 숨겼어.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소연이가. 질투해서 나는 끼어들었다. 질투. 언니가 내 삶을 훔쳤어. 심지어 내 불륜도 알았어. 그 상사랑 제주도 가는 거? 방안이 얼어붙었다. 태호 오빠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불륜. 지은아, 언니는 무너졌다. 미안해, 오빠.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복수였다.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배신의 대가는 고통이었다. 태호 오빠가 나를 보며 말했다. 소연아, 고마워. 이걸 알려줘서.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너도 10년 동안 왜 침묵했어? 나는 대답했다. 언니가 협박했으니까. 가족을 무너뜨리면 나도 끝난다고. 그날 밤 언니는 집을 나갔다. 호텔로 갔다고 했다. 나는 애들을 재웠다. 민준이가 속삭였다. 이모,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모두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라고 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비가 내렸다. 내 마음처럼. 다음 날 가족 모임이 열렸다. 부모님 댁에서. 아빠가 소연아, 무슨 일이야? 물었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사고, 협박, 언니의 거짓. 엄마는 울었다. 지은아가. 어떻게 아빠는 언니를 불렀다. 언니는 도착하자마자 무릎 꿇었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소연아, 내가 왜 이제야? 10년 동안 가족을 속였잖아. 아빠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아빠, 제가 대신했어요. 언니 대신 엄마가 말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지은이가 망하면 우리 집안 망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보다 더 끈적한 사슬이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깊은 늪으로 끌어들였다. 부모님의 말은 칼날 같았다. 소연아, 내가 진짜 가족이냐? 지은이 인생 다 망치려 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족. 가족이 서로를 파괴하는 게 가족인가 봐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다. 10년의 고통이 이제 나를 고립시켰다. 집에 돌아오니 태호 오빠의 메시지. 소연아, 얘기 좀 해. 지은이가 자살 시도했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목에 붕대. 언니, 나는 다가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다. 태호 오빠가 말했다. 소연아, 내 쪽지 때문에. 지은이가 무너졌어. 죄책감이 밀려왔다. 복수라고? 이게. 나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다. 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피해자가 된 거지? 한국 사회의 모순.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는 게 죄보다 중요하다. 며칠 후 언니가 퇴원했다. 태호 오빠 집으로 갔다. 아이들은 나를 피했다. 이모, 엄마 아프게 했어.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언니는 나를 불렀다. 소연아, 왜 그랬어? 나 죽을 뻔했어. 나는 대답했다. 언니도 나 죽였잖아. 내 청춘을. 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고 내 탓도 있어? 너도 술 마셨으잖아. 같이 갔으니까 거짓말.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 녹음에 그 부분이 없었다. 언니의 눈빛이 변했다. 교활함이 돌아왔다. 오빠한테 말할까? 내가 나랑 같이 마셨다고. 협박. 또다시. 나는 웃었다. 해봐, 이번엔 내가 증언할게. 언니 혼자 운전했다고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그때 태호 오빠가 들어왔다. 지은아, 변호사 만났어. 이혼 소송 걸 거야. 언니가 소리쳤다. 오빠, 왜? 소연이 때문에. 오빠는 나를 보며 말했다. 아니, 내 불륜 때문이야. 쪽지에 적힌 그 남자, 회사 상사 맞지? 언니는 무너졌다. 오빠, 사랑했어. 잠깐 실수하지만 오빠는 차갑게 말했다.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게. 너는 회사도 그만둬. 언니의 눈에 사리가 스쳤다. 나를 노려보았다. 소연아,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아이들의 눈물이 내 복수를 더럽혔다. 밤에 혼자 누워 한강을 생각했다. 그 강에 몸을 던진 사람들처럼 나도 지쳤다. 다음 주 언니의 반격이 왔다. 부모님을 설득해 나를 가족 모임에서 쫓아냈다. 소연이는 가족 배신자야. 아빠의 말, 엄마는 소연아, 돌아와. 하지만 지은이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는 독이었다. 나는 직장을 그만뒀다. 프리랜서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스트레스로 손이 떨렸다. 그래픽 작업이 안 됐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소연아, 가족 문제 왜 그렇게 크게? 그들은 몰랐다. 배신의 깊이를.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이메일이 왔다. 김소연 씨, 당신의 비밀을 안다. 사고 당일 CCTV 영상. 사고 친 건 당신이다. 첨부 파일, 영상이 재생됐다. 어두운 밤, 차가 치고 도망. 운전석에. 나. 아니, 언니의 차였다. 하지만 각도는 모호했다. 언니가 조작한 거였다. 공포가 밀려왔다. 언니의 복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경찰에 갔다. 이 영상 위조예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 조사해 보겠어요. 라고만 했다. 시간 끌기. 언니의 영향력. 그녀는 여전히 회사 네트워크를 쥐고 있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나는 생각했다. 이 싸움 누가 이길까? 가족은 이미 갈라졌다.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누구?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다. 돈이 없어 대출받았다. 탐정은 조작 흔적이 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증명하려면 시간 걸려요 라고 했다. 나는 기다릴 수 없었다. 언니를 찾아갔다. 그녀의 새 아파트, 태호 오빠와 헤어진 후 이사한 곳. 문 앞에서 대치했다. 언니, 그 영상 내 집이지. 언니는 미소 지었다. 증거 있어? 소연아, 내가 미친년처럼 굴면 다 잃어.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K드라마의 악녀처럼 아름다운 뒤에 독이 숨겨져 있었다. 언니,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자매잖아. 언니가 웃었다. 자매.
너는 내 도구였어. 사고 때 내가 왜 거기 있었어? 내가 운전하라고 한 거 아니야. 거짓. 하지만 그녀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기억이 희미했다. 술 때문. 아니, 절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언니가 문을 막았다. 나가. 아니면 아이들 데려와서 내 죄 말할게. 아이들. 그 단어가 나를 멈추게 했다. 민준이와 수아. 그 애들까지 끌어들일 순 없었다. 퇴장하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끝장을 내야 해. 다음 날 나는 언니의 회사로 갔다. 로비에서 기다리다 그녀의 상사불륜 상대를 만났다. 박 대표님, 김지은 씨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는 당황했다. 누구세요? 나는 쪽지 내용을 읊었다. 제주도 여행, 지은 씨 남편 모르게. 그는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야. 하지만 나는 녹음했다. 오해. 지은 씨가 오빠랑 헤어질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회사에 알리지 마세요. 나는 거래를 제안했다. 영상 삭제해주세요. 지은 씨가 조작한 거예요. 그가 동의했다. 알았어요. 하지만 지은 씨한테는 말마.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태호 오빠로부터 전화. 소연아, 지은이가 아이들 데리고 사라졌어. 내 탓이야. 패닉. 경찰에 신고했다. 납치, 아니, 언니의 도주. 그녀는 돈을 챙겨 해외로 부모님 댁으로 갔다. 엄마가 울었다. 소연아, 내가 시작했어. 지은이 왜 도망갔을까? 아빠는 너 때문에 집안 망했어 라고 했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가 가족을 파괴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탐정에게 연락. 김지은 씨 위치 추적해주세요. 비용이 더 들었다. 내 통장은 바닥났다. 며칠 후 소식이 왔다. 언니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아이들과 함께 여권 위조 시도. 이유. 사고 재수사 신청 때문. 경찰이 영상을 조사 중이었다. 언니의 위조가 드러난 거였다. 재판날의 법정은 가족으로 가득했다. 언니는 수갑 차고 서 있었다. 소연아, 내가 날 이겼어. 만족해. 그녀의 눈에 미소.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무죄. 운전자는 피해자입니다. 증언 순서.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대신했어요. 언니가 도망치게 법정이 웅성거렸다. 언니가 소리쳤다. 거짓말. 소연이가 운전했어. 하지만 녹음, CCTV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언니의 차, 언니의 손, 그녀의 패배. 판결, 언니, 5년 실형. 불륜, 도주, 증거 위조까지. 태호 오빠는 아이들 양육권 얻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피했다. 소연아, 고마워. 하지만 내가 너무 잔인했어. 언니가 감옥에 간 후 삶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빈 껍데기였다. 부모님은 나와 연락 끊었다. 너 때문에 지은이가 엄마의 마지막 말. 태호 오빠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이사갔다. 민준이 수아가 안정될 때까지 나는 홀로 서울에 남았다. 프리랜서 일은 돌아왔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밤마다 악몽. 언니의 얼굴, 너도 끝장이야. 복수의 대가. 자유. 아니, 고독이었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 소연 씨, 진실을 알려줄게. 사고 당일 당신이 술을 권했어요. 지은 씨 일기 첨부, 언니의 일기 스캔. 소연이가 술 마시라고 해서. 나 운전할 수 없었어. 또 거짓. 아니, 기억이 스쳤다. 내가 졌니? 한 잔만 더 라고 했을까? 의심이 피어났다. 내가 정말 무죄인가?
나는 언니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 소연아, 미안해. 하지만 너도 공모자야. 우리 둘 다 죄인. 이 그녀의 글씨는 떨렸다. 감옥에서 깨달은 모양. 나는 자책했다. 복수는 나를 더럽혔다. 가족을 잃었고 나 자신도. 한강 다리에서 바람을 쐬며 생각했다. 용서. 아니,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증오도 지쳤다. 태호 오빠에게 전화했다. 오빠, 아이들 봐도 돼. 그는 그래? 하지만 조심해. 만남. 민준이가 이모, 엄마 언제 나와? 물었다. 나는 곧 나올 거야. 이모가 기다릴게 라고 했다. 거짓말. 하지만 애들을 위한.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언니 출소. 그녀는 나를 찾았다. 마른 몸, 창백한 얼굴. 소연아, 용서해줄래?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서울의 번화가 사람들로 북적였다. 언니, 왜 그랬어? 그녀가 말했다. 두려웠어. 실패할까봐. 너는 강했어. 대신할 수 있다고.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강함. 나도 두려웠어. 가족 잃을까봐. 그날 우리는 화해했다. 아니, 공생. 언니는 재활 시작. 나는 그녀를 도왔다. 부모님도 돌아왔다. 소연아, 미안해.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트위스트, 출소 후 언니가 다시 불륜. 이번엔 나와 함께. 소연아, 우리 같이 살아. 제안. 나는 거절했다. 언니, 이번엔 내가 떠날게.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새 삶. 하지만 마지막 날 쪽지 하나 언니에게. 언니, 사랑해. 하지만 자유로워. 가족은 회복됐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독자들은 논쟁할 거야. 내가 옳았나? 언니가. 아니면 가족 전체가 죄인인가? 부산의 바다 앞에서 나는 새로 시작했다. 작은 스튜디오 열어. 디자인 일, 바람소리가 과거를 씻겨주었다. 하지만 가끔 서울 꿈을 꾼다. 언니의 웃음, 아이들의 포옹. 언니는 회복 중. 상담받으며 소연아 덕분이야 라고 한다. 태호 오빠와 재결합. 소문. 부모님은 안정. 하지만 그 쪽지, 영원한 상처. 복수란 무엇인가? 파괴. 아니, 재탄생. 나는 자유로웠다. 논쟁하라. 내가 악녀인가, 영웅인가?